좀 붓는데요. 그다음에 막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오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 검사해 보면 안녕하세요. 당뇨병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 오늘은 다들 당뇨병 합병증 하면 두려워하시는 당뇨병 신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두 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신장이 나빠진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투석 이런 것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뇨병의 대부분 질환은 다 혈관 질환이죠. 근데 특히 이제 신장 질환은 혈관 중에서 작은 혈관, 또 미세 혈관에 뭐 병이 생긴 겁니다. 특히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을 걸러주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가 왕성하게 흘러서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혈관에 병이 생겨서 그걸 걸러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신장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신장 질환은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말기신부전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 당뇨병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기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가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사구체신염입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사구체신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당뇨병 환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말기 신부전의 한 50% 정도가 이제 당뇨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역학 데이터를 보면은 당뇨병 환자 중에 이런 신장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 한 30%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거나 미세 단백뇨 또는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다른 합병증에 비해서 신장 합병증은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신장 질환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신장 질환이 잘 생기는 요인이 따로 있을까요? 혈당이 높다, 뭐 고지혈증이 있다, 혈압이 높다 이런 모든 그 노폐물들이 결국은 혈관에 쌓여버리면서 그 혈관의 문제를 일으켜서 오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철저해야 되고 고지혈증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뭐 혈중 지질 농도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혈압을 굉장히 잘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이제 신장에 나쁜 여러 가지 독소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약물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저런 걸 많이 먹게 될 때도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이나 복부 비만도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또 흡연, 또 하나의 신장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당뇨병성 신증은 망막병증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두 가지가 다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망막 합병증이 없는지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내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진짜 신장이 나빠지면 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독증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말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좀 붓는데요. 그다음에 막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오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 검사해 보면 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초기 신장 질환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간단한 소변 검사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아주 심해지고 나면 요독증 때문에 뭐 식욕부진, 구역질이 생긴다, 또 얼굴의 색깔이 변한다, 많이 붓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런 것이 온다면 늦습니다. 그 전에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면 우리가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은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공식을 이제 대입을 하면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신장 합병증 단계를 5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은 알부민뇨 또는 단백뇨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미세 알부민뇨가 있느냐 또는 이제 알부민뇨가 과도하게 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장 합병증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형태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뇨병 신장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도대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장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당뇨병 환자 정상인이랑 다른 건 혈당이 높은 거잖아요.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반드시 조절해야 된다. 또 혈압 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고지혈증도 나쁘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다.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뭐 막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여러분의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몇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양소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죠. 단백질의 섭취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약제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약제들을 잘 또 조합을 해서 내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이제 조심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약제를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염, 진통제, 항생제 같은 거는 신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약을 먹게 되죠. 신장이 나빠지면. 그럴 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좋지 않아서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좀 적게 먹는 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게 꼭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는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하루에 한 0.8g 정도, 예를 들면 60kg 정도라면은 하루에 한 5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합병증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